여러분, 화학 공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반응 폭주. 영어로는 thermal runaway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면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고 결국엔 끔찍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화학 반응이 멈추라는 말 안 듣고 계속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화학 반응의 힘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통제 불능의 반응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통제를 벗어난 화학 반응,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열 폭주.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화학 반응이 열을 막 뿜어내잖아요. 근데 그 열이 너무 많아져서 냉각 시스템이 그걸 식혀주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화재나 폭발, 심지어 독성 물질 누출 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열 폭주라는 건요,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반응기 안에 열이 슬슬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온도가 오르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세 번째, 반응이 빨라지니 당연히 더 많은 열과 가스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럼 반응기 내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마침내 쾅! 압력을 견디지 못한 용기가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계속 가속시키면서 파멸로 달려가는 멈출 수 없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의 핵심 과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화학 반응이 열을 만들어내는 열 발생팀이 영차영차 줄을 당기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그 열을 식히는 열 제거팀이 끙끙대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열 제거팀, 그러니까 식히는 쪽이 힘이 더 세거나 최소한 팽팽하게 버티면 공정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열 발생팀이 이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면서 폭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열 발생팀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세져요. 이게 아레니우스 법칙이라는 것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반응이 폭주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는 거죠. 반면에 열 제거팀, 즉 냉각 시스템의 힘은 보통 그냥 직선적으로 정직하게 증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냉각 시스템의 용량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펌프를 돌리고 냉각수를 쏟아 부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열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티핑 포인트, 즉 모든 게 무너지는 임계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정상 운전일 때는 열 발생과 제거가 100으로 똑같죠? 아주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열 제거 능력이 80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온도가 계속 오르면 결국 폭주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열 발생량이 제거량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게 유지되던 균형이 현실에서는 도대체 왜, 어떻게 깨지는 걸까요? 열 폭주를 일으키는 아주 구체적인 원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쉽게 외우려고 냉, 교, 물, 이 3글자로 요약하곤 해요. 첫 번째, 냉은 냉각 실패입니다. 말 그대로 냉각수 펌프가 고장나거나 정전이 돼서 열을 식혀줄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죠. 두 번째, 교는 교반 실패. 반응기 내부를 골고루 섞어주는 교반기가 멈추면요, 특정 부분만 온도가 확 올라가는 핫스팟이 생기는데 이게 폭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은 물질 투입 오류. 촉매를 너무 많이 넣거나 하면 실수로 반응 자체가 너무 격렬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폭주 반응은 경고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폭주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끔찍한 사고는 결국 예방할 수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의 고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멜트다운 막기입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모든 예방 조치가 실패했고 이미 폭주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1초가 급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두 가지 중요한 안전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완화 조치예요. 이미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처럼 사고가 터진 후에 피해를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비상 대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방 조치인데요. 이건 방패처럼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비상 대응은 이 세 단계를 따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단계, 압력 배출입니다. 반응기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니까 파열판이나 안전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급하게 빼주는 거예요. 동시에 2단계, 반응 킬링에 들어갑니다. 반응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킬러 물질을 주입해서 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죠. 만약 그런데도 상황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최후의 수단인 3단계, 내용물 덤핑을 감행합니다. 반응기 안에 있는 위험한 물질 전체를 안전한 비상탱크로 그냥 다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비상 대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죠. 재앙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 말입니다. 폭주 반응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안전공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에요. 최고의 대응은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즉 예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요, 마치 튼튼한 그물에 짜듯이 여러 겹의 독립적인 안전장치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 원료 공급이 자동으로 딱 멈추는 자동 인터락 장치. 또 온도 센서 하나가 고장나도 괜찮도록 예비 센서를 하나 더 두는 이중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로파 같은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어떤 안전장치가 얼마나 필요할까 꼼꼼히 분석하고요. SIL 같은 안전등급을 매겨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망을 계속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열 폭주를 막는다는 건 열 발생과 열 제거라는 두 힘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수많은 화학 반응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항상 언제나 안전한 무중무로 끝나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 공학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요?